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1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9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78%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양증시 오랜만에 이제 크게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매도를 했습니다. 1170억 매도하였고요. 기관 투자자가 6200억을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 1,8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50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시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이제 눌리는 듯 하면서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는 좀 이제 올라갔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디커플링이 되면서 좀 많이 뒤져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니케이 0.6%, 다우나스닥 0.5% 수준으로 반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 이제 올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증시가 좀 급반등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힘 실리는 이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이 있는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어제죠. 네, 9일 엊그제네요. 기간 프리미엄 상승으로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2007년 수준, 2000년도 중반 수준까지 급등을 해버리는 상황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장이 부담스러운 입장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이 FOMC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더 압박감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자, 시장금리가 있고 기준금리가 있는데요. 이 기준금리라는 것은 FOMC라든지 그런 은행,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이자율에 대한 그런 퍼센트를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금리라고 해서 저렇게 이제 국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시장의 규칙이 있고요.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증시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런 발언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좋은 방향으로 모습이 나왔고요.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행히도 이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압박감은 조금은 해소되는 듯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승이 지금부터 해서 V자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과대 낙폭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높은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 이스라엘 쪽 전쟁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쪽이 불확실성이 계속 하나둘씩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이 증시가 반등했다라고 해서 이대로 쭉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잘 유지하다가 한번 이렇게 바닥 라인을 뚫어버리면서 이탈을 시켰고요. 여기서 웬만하면 이제 지지를 좀 해주면서 이 2500선을 회복을 하고 그 수준을 좀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된 거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봉은 이제 아래꼬리를 달고 좀 반등하고 있지만 이번 달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가 지금 이제 6,200억 매수를 하면서 3일 연속 좀 이제 바짝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물량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금융 투자로부터 매수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단기성의 물량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전에도 금융 투자가 이렇게 물량을 바짝 매수한 뒤로부터 오히려 물량을 빼면서 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금방 이제 또 코스피가 상승을 끝내고 그런 이 상승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면 금융 투자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그동안 이제 9월 18일부터 연일 동안 빠져나가는 그 수급이 좀 반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좀 쉽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반도체 종목, 상위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좀 이제 좋은 분위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전체 수급은 오히려 또 코스피에서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움직임이 이대로 계속 이탈로 좀 방향을 잡을지 혹은 이제 적절하게 좀 이제 반전을 줄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800포인트 단번에 또 회복을 하였고요. 계속 이 분차에서 아래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를 하루하루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섣불리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바닥 라인이 잡혔다라고 보기도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3%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워낙 이제 크게 내렸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은 사실 뭐 크게 이 증시가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금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더 눌러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확실히 기술주 위주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특히 기대감으로 오른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이런 경기 침체가 작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제 경제에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경기가 그런 부양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최종 목표치인 2%대로 이제 물가 지표가 이제 진입을 해야지 좀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9월 달에 CPI 지표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 세계 전체의 그런 이 정세들이 좀 안정화되면서 전쟁들도 하나둘씩 해결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닥, 코스피 모두 좀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내 시장은 불안하기 때문에 좀 이제 천천히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0.3%, 0.2% 수준 반등했고요. 유럽 증시는 지금 뭐 0.2% 정도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보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최근의 흐름 대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합하는 상황, 부합하는 그 양립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중동 전쟁이 또 이제 확전이 된다면 또 한번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증시는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WTIU 85달러까지 지금 조금 떨어졌고요. 여전히 이제 높은 가격대죠. 최근 1년 사이에 이 93달러를 진입했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전에 작년 말쯤에 한번 치솟고 안정화되었다가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80달러를 쉽게 넘어서 지금 위치를 해 있고요. 이대로 이제 중동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확전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중동 쪽에서 의도한 바인지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이제 그런 이런 전쟁을 유도함으로써 아니면 뭐 그런 이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려는 입장인지 아무튼 계속해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런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국제 유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지 국제 유가가 결국에는 100달러를 넘어갈지 그리고 이제 이 증산이 필요한데 그 증산에 이제 중동 국가들이 협조를 해줄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는 3.4% 3.4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계속해서 완곡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 이전에 이 상승하던 추세를 따라서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안정화되었던 가격대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급등을 했던 그런 구간이 이벤트라고 한다면 그 이벤트를 제외하고 지금 거의 최고점에 위치를 하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도 있고 네, 그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또 한 번 이 가격대 상승을 압박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고금리가 생각보다 더 오래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경기 체력들이 남아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보겠습니다. 이 외환 같은 경우는 134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1350원 수준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좀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 FOMC에 대한 발언으로 환율이 이제 좀 떨어졌고요. 1340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제 이 고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이제 안정된 방향으로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벽을 뚫고 조금 넘어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조금 이제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환율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행인 것은 이제 국채 금리가 2% 가까이 떨어지면서 4.5%대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자, 반짝 이제 4.8%까지 치솟았다가 다행히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그래도 이제 1년 중에는 연중에는 가장 높은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금리가 이제 너무 높아서 이제 기준금리도 동결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국채금리가 이 4.5%대 이 안으로 이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안정된 가격대로 떨어진다면 또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기를 바라면서 이런 복잡한 이 수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둔감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여전히 이제 전쟁이 확전이 되고 있고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인플레이션 지표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발생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각국의 그런 정부들이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에 의해서 이 시장은 움직일 거고 심리적으로 움직일 텐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매일매일 무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가 무슨 이슈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 증시에 대한 흐름을 좀 즐기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최근에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 종목 설명 전에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10원 상승해서 2.7% 상승했고요. 15,21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에서 3% 수준까지 이제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가 크게 반등을 하면서 같이 좀 이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비롯해서 지금 모두 다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관련 테마들은 2%, 3% 수준까지 이렇게 같이 좀 반등을 하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덜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증시 따라서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훨씬 적었고요. 15,260원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크게 거래량도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눌러지던 그런 주가가 드디어 이제 하루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반등이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다가 같이 한번 반짝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시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고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내일 당장 또 좋지 않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제 증시가 바닥을 깨고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증시에 장사 없다는 것이 이 우량주들의 운명인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상위 종목들이 모두 동일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또 그런 악재를 띄우면서
주가를 조금 더 눌리는 것처럼도 보였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어제 하락부의 상당 부분을 오늘 또 회복을 시켜주면서 네, 추가적인 하락은 없었습니다. 거래량은 전날보다 더 줄었죠. 310만 주로 전날 거래량의 한 절반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확실히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잠깐 이제 1700만 주 넘어갔다가 거래량이 또 줄어가지고 500만 주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뭐 이틀 정도밖에 없네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실려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수 수급이 붙어줘야 되고, 그러고 이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좀 살아나면서 네, 이런 수급이 제3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쉽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좀 이런 답답한 상황이 좀 장기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 바닥 라인 뭐 다져주는 듯 합니다. 이탈시켰다가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반짝 반등을 시켜주면서 이전에 저점 수준과 비슷한 위치로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저점까지 쭉 눌렀다가 반등을 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줄곧 반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추세 따라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지금 이제 이 종목 하나를 보는 것보다도 증시 전체에 대한 분위기가 사실 썩 좋지는 않거든요. 오늘은 바짝 반등을 했어도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천천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비롯해서 네, 웬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다 고를 판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를 이제 메워주면서 한번 이제 V자로 반등을 해줄지 내일부터 해서 좀 이제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고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15,000원 라인 다시 지켜주면서 또 횡보를 한다면 사실 뭐 1년 전과 지금 뭐 크게 달라진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똑같은 자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를 벗어난 종목들도 상당 부분 많고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렇게 횡보하는 것만으로도 이 하락장에서 이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분위기 좀 개선되면서 좀 이제 그런 좋은 가치들이 반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고를 메워주면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리를 V자로 메워주면서 이 추세 그대로 살려서 좀 이제 올라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24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드디어 연일 매도를 끝내고 이렇게 매수를 진행해 주었고요. 9월 20일자부터 해서는 사실 한 10일 정도 가까이 10거래일 정도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반짝 매수를 해 주었고 금융투자도 33만 주 매수를 하면서 자, 최근 4일 동안은 금융투자에 대한 매수세도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 매수는 언제든지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크게 뭐 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금융투자는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 지금 이제 보험 투시는 어제도 매도했고 그저께도 매도했고 네,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투신 9만 5천 주 매도하면서 최근 5일 동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 오늘 2만 주 매도하면서 6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기금 투자자가 28만 주를 매도하면서 최근 매도량 대비해서는 가장 많은 수준으로 매도를 했고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네, 이렇게 또 이탈을 할지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전환하니까 또 연기금 투자자가 저렇게 반대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거래원을 보았을 때는 신한투자증권이 52만 8천 주로 매도가 상위권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보던 이 거래 창구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 신한증권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쏟아지던 창구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히려 이제 연기금 투자자의 소급이 매도로 잡히면서 조금 이제 의아한 모습인데 일단은 저 매도 수급이 일시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또 계속 나오는 것인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1156만 주로 전날보다 40만 주 가까이 상승했고요. 요즘 뭐 매일매일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공매도 잔고를 밀어 넣으면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도 이제 공매도 1거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내일은 확인해 보면 1200만 주를 이제 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33만 주 1공매도 거래가 있었고요. 전체 거래량 310만 주 대비해서 한 11% 수준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매도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공매도 거래가 이제 언제 멈추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환매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잔고를 볼 텐데요. 대차잔고 보기 전에 오늘 이제 10.75% 공매도 이제 비율이 있었습니다. 최근 공매도 비율은 계속 10% 이상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자료를 공유를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공매도 잔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이 이전에도 있었다. 그래서 그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데 지금 이제 이 공매도 수량이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늘어날 수 있는 수량이 이제 거의 대부분 늘어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한 900만 주 가까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공매도 잔고 한 1300만 주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를 이제 채울지 물량을 채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아직 여기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대차 상위 종목에 위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시가 되었습니다. 2위에 위치를 했고 100만 주 체결되었고 20만 주 정도 상환되면서 80만 주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2857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자, 어제도 대차 잔고도 같이 말씀드렸고요. 3천만 주 수준까지 이전에도 증가했었기 때문에 지금 수준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많이 이전보다 평소보다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전에 줄어들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400만 주까지 줄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었었지만 지금 이제 다시 늘리면서 수량을 채워 넣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지 조금 더 보겠지만 일단은 공매도 수량과 대차 잔고도 거의 피크를 찍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어제도 모간서울, JP모간 또 이렇게 신한증권이 상위 위치를 했고요. 최근 20일 동안의 매도 물량의 대부분이 모간서울 380만 주, JP모간 150만 주, 신한증권 100만 주 쏟아지면서 대부분 물량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최근 공매도 이 20일 동안에 늘어난 수량을 비교해 보면 한 700만 주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 이 모간서울, JP모간, 신한증권 물량이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활발하게 공매도 물량을 채워 넣고 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주가를 계속 떨어뜨리기 위해서 채운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채워 넣었으면 다시 상환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때까지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은 오히려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수를 했죠, 오랜만에. 그래서 물량도 지금 이제 추정 물량 24만 주 대비해서 32만 주로 또 이제 늘렸습니다. 뭐 하루 반짝 매수했지만 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지 좀 주목을 해볼 거고요. 그동안 이제 한 10일 가까이 연일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반짝 매수하는 것도 반가운 그런 수급인 것 같습니다. 자, 12.64% 수준에서 지금 이제 다시 외국인 물량을 채워 넣으면서 바짝바짝 이제 또 물량을 올리면서 주가를 올릴지 혹은 반짝 이렇게 매수했다가 다시 물량을 덜어낼지 그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뭐 큰 대세 흐름에는 우리가 이 증시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제3의 수급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이 좀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아이다호주 SMR이 건설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UAM PS와 합작해서 아이다호주의 그런 국립연구소에 SMR 6기를 건설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미 에너지부는
동사업에 이제 14억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건설 허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공급사 간의 그런 문제로 일정이 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UAMPS와 그런 향후 계획을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지연 문제가 얼마나 또 지연이 되었을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사에 대한 문제가 어떤 공급사를 또 얘기를 하는 것인지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자재 생산에 들어갔는데 어떤 문제일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네, SMR 12기를 이제 연결하는 그 총 2기를 그러니까 하나씩 모듈로 따지면 24기를 이제 스탠다드 파워사와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추가적인 프로젝트는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지금 이제 첫 호기가 좀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다호주에 그런 이제 예비 건설 허가가 나고 그다음에 이런 공급사 간의 문제를 좀 잘 해결을 해야 되는 난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이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SMR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뉴스케일 파워가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폴란드까지 포함해가지고 미국의 그런 이 뉴스케일 파워 SMR 대수를 생각해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4주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이 미국 원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보골 4호기가 또 가동 일정이 2024년으로 지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보골 4호기는 이제 또 웨스팅하우스사가 맡고 있는 원전이죠. 계속해서 이 가동 지연이 일어나면서 뭐 3호기는 이제 3호기 상업 운전에 들어갔지만 4호기가 또 쉽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냉각 펌프 모터 결함 발견으로 가동 일정이 2024년 1분기로 이제 지연이 되었고요. 이렇게 펌프 교체를 해서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좀 보았을 때 웨스팅하우스사가 이제 진입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와 지금 소송전을 벌이면서까지 우리나라를 견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 이 웨스팅하우스의 마지막 건설 이 원전인 보글 원전이 건설 지연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쪽에 상당히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글 원전과 반대로 우리나라 UAE 바라카 원전은 차곡차곡 지금 이제 상업 운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1호기에서 3호기는 벌써 이제 올해 초까지 이제 3호기가 들어가면서 준비가 되었고 이제 4호기가 내년 초에 정상적으로 이제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면 이 UAE 쪽에는 우리나라가 1400메가와트급 4기를 거의 일정에 맞춰서 네, 단가도 싸게 해가지고 잘 납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비교가 되겠죠. 프랑스 EDF도 지금 문제가 결함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원자력 발전을 구매하는 이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 보글 3, 4호기의 경험을 보고 우리나라의 그런 제조 기술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을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겉으로는 지금 소송전을 아주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도권 싸움이고요. 그 주도권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 에너지부에서도 그런 국가 간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웨스팅하우스 소송 각하를 진행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기업 간에 적절한 소송 합의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추진을 이번 신규 산업부 장관 방 장관이 한번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자, 올해 안에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그런 분위기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원전 사업이 지금 우리나라 이 주요 수출 산업으로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 이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정리한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 좀 특혜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한 것을 공개를 했고요. 지금 이미 많은 원전 프로젝트들이 세계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본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매일매일 제가 리뷰한 것을 계속 들으셨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체 시장이 1650조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2035년까지 1635조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1635조 원이 53조 원이네요. 그래서 SMR 포함인지 아니면 뭐 대형 원전만 얘기한 건지 원전 해체까지 포함한 건지 뭐 일단은 더 봐야 되겠지만 그걸 다 합치더라도 사실 적지 않은 이 시장입니다. 아주 큰 시장이고요. 그래서 2035년까지 1653조라고 한다면 연평균 성장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검토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고, 네, 이제 하나둘씩 건설에 들어간다면 본격적인 시장이 열릴 것이다.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세계의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에 이제 9조 원씩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집트에 이제 이 엘다바 원전 2차 시공을 해가지고 3조 원을 수주를 했죠. 그중에 1조 6천억 원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아가지고 공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폴란드 원전은 이제 이 10조 원 정도, APR 1402기, 그 다음에 체코 신규 원전은 지금 이제 9조 원 정도, 1200메가와트급 한 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이 아마 최종 입찰자가 선정이 될 것 같고요. 폴란드 원전은 지금 올해 하반기에 본계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계약이 아니더라도 이제 수의 계약 형태로 이제 우리나라와 확실히 계약한다라는 그런 이 계약서를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환경부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그 기후환경부 승인이 11월 달쯤에 나온다라고 제가 소식을 봤던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올해 이번 달 말까지 또 이제 그 입찰 기간을 늘려버리면서 이 최종 입찰에 대한 준비를 좀 이제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좀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 합의가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들도 보겠습니다. 자, 사우디 신규 원전도 지금 이제 중국으로 갈 것이냐, 우리나라로 올 것이냐, 요거를 이제 두고 굉장히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을 이제 배척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이제 원전 기술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원전을 주고 싶어 하는데 또 이제 묘하게도 제가 이제 주말에 이 사우디 원전에 대해서도 다루었었는데 이번에 또 중동 전쟁이 또 터지면서 네, 지금 제5차 중동 전쟁이냐 아니면 뭐 요렇게 이제 일단락이 될 것이냐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필 또 사우디가 지금 또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 편을 또 들면서 또 미국과 사우디와의 관계,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그 화해 관계 무드가 또 깨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고요. 사우디 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일단 사우디보다도 지금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제 UAE의 바라카 5, 6호기죠. 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단독으로 또 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잘 돌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폴란드 원전이라도 좀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원전 시장이 지금 이제 이렇게 급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지금 이제 각 기업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 시장 규모가 여기 나와 있네요. 네, 대형 원전이 800조, SMR이 640조, 원전 해체가 135조, 사용 후 핵 연료가 60조 원입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1653조 원이고요. 자, 소형 모듈 원전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죠. 2035년까지.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시장에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형 원전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일무이한 그 제조력, 원전의 주기기 제조 기술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뭐 얼마가 걸리던 간에 결국에는 저렇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몇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 원자로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것이고요. 네, 그만큼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는데 기술력이 독보적이라면 당연히 이제 독점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계속 이제 주가는 좀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좋을 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증시 분위기도 좀 살아나길 바라면서 한번 뚝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이제 굉장히 기싸움이 치열했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과 이 프랑스를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양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되고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고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면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독일이 이제 이 손실을 막대하게 입고 그리고 천연가스 비중이 높은 국가들 위주로 상당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한번 원자력 에너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불가피하다. 그죠?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시 제3의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프랑스 쪽으로 조금 주도권이 넘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견 해소에 좀 주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독일이 좀 양보를 하지 않을까 싶고 네, 다시 한번 최근에도 국제유가 급등과 천연가스가 또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독일도 무조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 원전에 대한 이 친원전 세력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EU 텍소노미에 의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도 본격적인 보조금이 이제 늘어나면서 네, 이렇게 가속화가 될지 그런 것들도 주목해 볼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추진 중이고 그 중에 이제 경주의 SMR 산업단지와 울진의 원자력 수소 산단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이제 들어갔고 2030년까지 이렇게 경주시 문무대학면에 차세대 원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4천억 원을 들이죠. 그 다음에 울진 원자력 수소 산업단지도 4천억 원을 들여서 30년까지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MR과 그 다음에 원전을 통한 수소 생산, 수소 경제를 염두한 그 국가 R&D 사업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도 크게 투자를 하면서 이 원전 산업업계가 또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슈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또 10월 달에는 사우디 쪽으로부터 대규모 LNG 플랜트 발주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또 중동 쪽에 하필 또 전쟁이 터져버리면서 이 네옴시티를 비롯한 그런 수주권들이 또 이제 차질 없이 나올 수 있을지는 또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세가 좀 안정화된다면 다시 발주가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사우디 입장에서도 네옴시티 건설을 해야지 엑스포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네, 그런 것들 기다리면서 이번 10월 달도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